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네. 그러면 각각각을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업무 추진비 500만 원 전액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했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송금 불산입 대신에 우리 소득 처분은 뭘로 해요?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25년 7월 1일 5천만 원 대여하고 1월 1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자 받는 날이 26년 1월 1일에 받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 자체를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금 불산입 대신에 내년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유상 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라 그랬어요. 우리 주식 발행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수수료 비용이 생기면 안 되고 자본의 증감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에 플러스 하든 자본 잉여금에서 마이너스 하든 자본 조정으로 처리가 되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 손금 불산입 이번에는 잉여금의 증감이기 때문에 기타로 소득 처분 해주셔야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자료에 와우 매도가능증권하고 재평가가 두 개가 같이 나와 버렸네요. 자, 우리 여기다가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니까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되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무조건 매도가능증권 반대로 간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반대로 그러니까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그러니까 차변이라는 의미는 우리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란 얘기고 그리고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이거는 자산이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입금산입이라고 할까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같은 거니까 대신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소득 처분이 기타이고요. 매도가능증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유보 발생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송금산입 처리를 한 거죠. 송금산입 유보 발생. 그래서 처리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로 조정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재평가 잉여금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차변의 토지 그리고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등록에서는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토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또 반대쪽 이쪽으로 왔으니까 입금산입 그러니까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만 따져주시면 되니까 마찬가지 기타 포괄손익누계 기타로 처리하셔야 되고 토지는 또 자산이니까 송금산입 우리 유보발생 나중에 처분할 때 모두 다 소멸합니다. 매도가능증권도 마찬가지 처분할 때 유보 생겼던 거 모두 다 소멸하게 돼 있고요. 그때까지는 일단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정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개를 모두 조정 등록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송금불산입 기업 업무 추진비 500만 원에 대해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금불산입이니까 이쪽에 이자 수입 2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유보 발생, 내년도에 가서 다시 유보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수수료 비용, 송금 불산입. 수수료 비용 380만 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기타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7번. 그래서 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니까 반대로 조정하라 그랬어요.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입금 산입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에 대해서 1000만 원 기타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반대쪽에 매도 가능 증권 1000만 원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토지의 재평가 2천만 원이 있으니까 또 재평가 잉여금 2천만 원에 대해서 기타로 소득 처분해 주시는 거고, 토지 2천만 원에 대해서 유보 발생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이 매도 가능 증권,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것들은 진짜로 조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소득 처분이 양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한쪽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추가 반영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씩 읽으시면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주주이면서 임원인, 이렇게 돼 있으면 주주이면서 임원이면 임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되고, 가족경비로 200만 원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비교통비를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겠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여비교통비 중에서 200만 원. 그러면 주주라고 보면 배당인데 임원이라고 보면 상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과오납으로 인해 돌려받은 법인세 환급금, 가산금,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지금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환급금은 영업의 수익이 맞아요. 돌려받은 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산금은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금불산입 이쪽에다가 이자, 환급, 가산금 뭐 상관없어요. 이자, 수익이라고 쓰셔도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거죠. 돈 받고 끝난 거니까. 그래서 소득 처분은 항상 기타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7천만 원을 퇴직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퇴직한 임원 B씨의 퇴직급여 한도 초과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도 초과액은 임원의 규정 초과 퇴직금은 송금 불산입 처리해야 되겠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급여 해주시고 5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뭘로 처리해요? 상여금 지급했으니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개인에 귀속되어 있는 거니까 급여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현금 시재 300만 원을 확인하였다. 그랬어요. 귀속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귀속이 불분명하니까 잡손실, 현금 시재 잡손실로 처리할까요? 잡손실 300만 원. 대신에 귀속이 불분명하면 무조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잡손실이 또 나왔네.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200만 원 중 제조물 책임법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50만 원이, 그래서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금불산입 처리를 또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계정 과목은 잡손실,
네, 그래서 잡손실 50만 원. 그런데 누군가한테 줬죠. 누군가한테 줬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 6번으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기 주식을 처분하고 발생한 이익 1,000만 원이 자본 잉여금.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냥 암기. 그냥 암기. 무조건 외우시고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기업회계 기준상에서는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입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얼마였죠? 1,000만 원. 대신에 잉여금의 증감이니까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7번. 네, 기타로. 기타가 잉여금의 증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중간에 부분 채점이라는 걸 해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자기 주식을 증여받았대요. 자기 주식을 증여받았다라고 돼 있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수행했다. 라는 얘기는 차변에 자기 주식 그리고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처리를 했겠죠. 그래서 2,000만 원만큼을 처리를 했을 건데 자산 수증 이익, 수익은 생겼는데 이 자기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쪽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서도 많이 배웠었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셔서 자기 주식에 대해서 우리는 입금 산입. 그래서 이걸 뭐 우리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쓰셔도 되고 자기 주식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기 주식.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이 자기 주식은 무조건 처분할 때까지 그냥 계속 유보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납부하였으나 과오납부에 해당하는 환급금 그런데 환급금은 자비익으로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환급금은 원래 이익이에요.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환급금에 대한 이자 12,000원 얘가 문제예요. 이 이자는 입금 불산입 처리하게 됩니다. 입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30만 원은 입금으로 보는 게 맞고 원래 그런데 자비익으로 처리가 되니까 당연히 입금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맞고 이 환급금에 대한 환부 이자는 입금 불산입 처리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환급금 이자 금액은 12,000원 그리고 얘는 우리가 소득 처분은 다 기타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500만 원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었는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거래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대손상각비 해서 500만 원 대신에 이게 돈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네요. 그러면 그냥 요금액 그대로 우리 법인세 얼마에 750만 200원에 대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지금 여기서는 자기 주식 하나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원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우리 수익금액에서 조정 등록 2화면이에요. 2화면. 그냥 2화면인데 거래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더라. 그게 수익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을 하라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조금 수업 시간에도 조금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 재무상태표 내역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를 이 평가가 나오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을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그냥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는 그냥 무조건 암기하세요.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그냥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의 평가 이익이 있었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분개했을 때 그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200. 그럼 얘에 대한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냐? 세무 조정은 무조건 반대로. 그러니까 차변의 매도, 그러니까 차변이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는 왼쪽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오른쪽이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여기 차변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 그냥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으로 평가 이익이 없어지게 되고요. 200만 원. 그리고 대변, 그러니까 우리가 입금 산입으로 매도 가능, 송금 산입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2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건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래서 얘의 소득 처분은 기타로 가야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내 자산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내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유보 발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 하나, 송금 산입 하나 그냥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하면 이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해주시고 200만 원. 그래서 얘는 기타 7번. 기타가 잉여금의 증감이에요. 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를 해주시게 될 거고 얘 F4 누르면 나오나요?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나와요. 입금산입. 기타로 처분한다. 그리고 이제 송금산입의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유보 발생. 얘도 F4 매도 가능 증권 송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그냥 반대쪽이다. 그래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소득 처분을 무조건 기타로 처분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얘 자체는 그냥 유보로 무조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입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입금으로 보겠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대신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우리 자본 잉여금 안에 있는 거니까 얘를 입금으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금에 또 F4 눌러서 자기 주식 처분이 이렇게 기타로 처분합니다.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500만 원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그러면 얘는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려주고 2천만 원의 회수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를 하였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손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니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대손 상각비 얼마를요? 2천만 원을. 대신에 이 돈은 우리 회사가 가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건물 관리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 대표이사의 사택관리비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이사의 사택관리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이 사람이 주주이면 사택관리비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 주주이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외부 대표이사 CEO를 내가 우리가 전문 경영인을 불러왔다. 그러면 사택 제공해 줄 수 있지요.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그때는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송금 불산입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아예 입력을 안 하신 것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배당에 주주에 해당하면 배당으로 소득 처분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줄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배당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고 상여로도 처리하실 원래는 주주는 그냥 배당이죠. 주주이면 주주의 사택관리비이면 근데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입력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우리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기사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F4 법인세 할까요?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 유출 954만 600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건물 관리비 부분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 인정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주주인 경우에는 우리가 배당으로 소득 처분, 송금 불산입.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한다.도 틀린 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주가 아니면 사택관리비를 회사에서 대납을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송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완성하시오. 네, 일단 순서대로 최선을 다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된다 안 된다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법인세 당연히 기사유 처리해 주셔야죠. 송금불산입 그쵸? 그래서 법인세는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 퇴직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 퇴직으로 봐야 퇴직금 지급이 비용 처리가 될 건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연임이에요. 연임. 그래서 이 임원이 연임이 됐을 때 주주총회를 통해서 연임이 결정되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급을 했다면. 이해가 되셨나요? 당연히 손금 불산입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손금 불산입 나중에 어쨌든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정산을 처리를 할 거니까 손금 불산입 유보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시험 문제에 제일 크게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하였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 퇴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를 우리가 비용,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토지개발부담금은 유보 발생 우리 많이 봤죠.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상각 범위액이 600만 원입니다. 라 그랬으니까 얘는 업무용 승용차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업무용 승용차는 강제 상각이죠. 상각 범위에 미달이 됐다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각 범위액은 600만 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00만 원만큼을 강제로 추가 상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강제 상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금 산입 200만 원에 대해서 손금 산입 200만 원 유보 발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건물관리비 출자자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비에 대한 건물관리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인 경우는 상관없는데 사용인은 상관이 없는데 임원에 대한 건물관리비는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셔야지 되겠고 얘는 소득처분을 상여로 소득처분해 주셔야 합니다. 상여. 네, 사용자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자비익 70만 원 있는데 자동차세 과후납금에 대한 환급금 60만 원. 여기까지는 되는데 환급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 이자 10만 원, 환부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금 불산입 처리하십니다. 당연히 소득 처분은 기타로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잉여금의 증감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연임 결정 난 경우의 수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민영화되게 돼서 전 직원을 퇴사 처리하고,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하고 다시 채용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도 우리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가 또 여러 개가 더 있기는 한데,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최소한 요 정도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부분 채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기만 하면 부분 점수는 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 1,8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이고요. 모두 다 기사유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송금불산입 퇴직급여,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를 우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를 퇴직급여라고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시겠죠? 3,500만 원에 대해서 유보 발생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퇴직할 때 얘를 다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급여라 치셔도 되고, 얘를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해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지의 개발 부담금, 세금과 공과, 그냥 여기 세금과 공과 치셔도 되고, 또는 여기를 뭐라고 쓰면 돼요? 토지 개발 부담금. 네,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는 유보 발생. 왜냐하면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처분할 때까지는 얘를 계속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가지고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만큼을 추가로 송금 산입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네, 유보 발생 처리해 주셔야겠고요. 강제상각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건물관리비로 처리한 것 중에 500만 원이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 지금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는 거죠. 아이고, 죄송해요. 감가상각비 틀렸다. 그쵸? 감가상각비는 송금 산입이잖아요. 그죠? 네, 죄송해요. 감가상각비는 강제상각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강제상각 유보 발생으로 송금 산입해야죠. 그렇죠? 송금 산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관리비는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비 입금의 10만 원만큼을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비익이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환급금 이자, 환부이자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10만 원. 대신에 소득 처분은 얘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타로밖에 소득 처분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마지막에 지금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에 일단 퇴직급여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틀리셨을 것 같고, 그래도 입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저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감가상각비 강제상각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는 항상 임원들한테 뭔가를 해주게 되면 다 송금 불산입 처리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가 또 조금 쉽게 풀어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